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진행맡은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에스텍파마의 사례를 에스텍파마의 황선봉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오늘 아주 의상이 좀 캐주얼하신데. 예, 끝나고 나서 어디 가시나 보죠? 예, 끝나고 저희 워크샵을 가는 뭐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이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다 여러 가지 계획도 많았거든요. 예. 오늘 어차피 이제 엄청나게 딱딱한 기술 얘기 아니죠, 오늘요? 네, 그렇죠. 기술 얘기는 거의 없고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저희 이제 일하는 속에서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네네. 관련된 있는 어떤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쪽 부분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할. 그럼 에스텍파마는 네. 스마트 팩토리 준비서부터 네. 준비서부터 현재까지 한 몇 년이 지금 흘러온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너무 긴가요? 이제, 예, 너무 좀 길 수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자동화라는 부분들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최초 시작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제가 입사했을 때 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네. FA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저희 업종의 특성이 이제 FA 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해서 저도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전문성이 높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네. 뭐 다른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했던 그런 경력에 관련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알지만 나머지 현재 저희 업종에서 이 화학 업종 비슷한 원료 의약품 협종에서는 네네. 저도 이제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때부터 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에스텍파마는 네. 뭐 업종이 네. 에스테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네. 업종이 어떤 업종이죠? 저희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종이고 네네. 이제 저희 자세한 소개는 이제 전에 네네, 저희 ERP 했었을 네. 때 유튜브로 보시면 될 거고. 네, 유튜브로 네네. 보시면 오케이. 예, 네.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원료 의약품이라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약품의 실제 원료를 이제 맞아, 보통 공정이 B2B 로 많겠네요. 화학 그렇죠. 공정 같은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떤 화학 공정과 네.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 공정, 네. 그리고 이제 제약과 관련된 GMP 오케이. 규제 관련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처럼 근데 이제 다양한 업종마다 네.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이라든지 네. 어플이 다 다른가 보죠? 예, 다 다르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관련 어떤 커뮤니티나 네. 그리고 관련 전문성 있는 분들 이제 네. 미팅 그리고 이제 정부가 R&D 평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 제가 이제 어떤 현장 클리닉이나 그리고 네. 현장 평가를 보통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업종들의 좀 좋은 사례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수준은 어떤지를 이제 실태를 보통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는 어떤 기업의 어떤 수준과 규모 그리고 인적 구조 그리고 어떤 각각의 또 중소기업이나 그런 중견기업들이 그 인더스트리마다 특징이 너무 다양해요. 네. 같은 거 같으면서도 같은 화학이라도 또 같은 화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제가 경험하고 네네. 듣고 이제 봤던 그런 업종을 특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네. 이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표는 그러면 황 부장님이 네. 어디 뭐 중기청 사이트에서 네. 카피 페이스트한 게 아니라 아니죠. 본인이 직접 만든 겁니까? 직접이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살아있는 단어들입니까? 전부 다 실제로 보고 네. 느끼고 오케이.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네. 간단하게 이거 네. 다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 이거만 해도 이 장표 갖고 오늘 다 네. 해도 돼요, 그죠? 네. 사실은 예, 이거 네. 하나 장표만 해도 이제 오늘 1시간 다 해도 되는데 1시간이 아니고 한 2시간 2시간 오케이.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네. 어차피 이거 좀 보시고 네. 다 보시니까 네. 해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 네. 업종마다 다르겠죠.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네. 참 이런 게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네. 참 안타깝다 네. 하는 거 딱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하나인데 이제 음. 업종 간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다는 업종과 수준 차이. 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은 음. 그래도 이제 우수하게 선도하고 어떤 대기업이 끌어줄 수 있는 어떤 협력업체이다 보니까 네네네. 관리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네. 이제 그 외에 좀 다른 어떤 좀 약간 이제 어떤 특수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이 기술력의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기업의 어떤 이런 생산 공정, 제조 공정에 대한 어떤 통계적 공정 관리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은 좀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게 없는 거군요. 네, 끌어줄 그리고 때도 이제 없고. 끌어줄 때도 없고 이제 벤치마킹 할 데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네네. 이제 그런 기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수익성이 좋아요. 이게 고품질, 고퀄리티의 제품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해도 우리는
고수익을 내니까 크게 뭐 지금 생산 공정이나 아니면 제조 공정에 따른 어떤 특수한 부분들을 좀 더 관리 체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네네. 지금처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5% 나는데 지금 뭐 더 바꿀 게 뭐 있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5년, 아. 10년 가니까 어디가 제일 빨리 따라오냐면 이제 중국, 뭐 아. 인도, 예를 들어서 네. 다른 어떤 제3국들이 이제 발빠르게 이제 이런 자동화랄지 로봇들은 네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죠.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업 로봇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지금은 더 늦기 전에 아. 이제 좀 체질 개선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우리나라의 커다란 네. 대형 리딩 기업이 이끌면서 네. 거기에 같이 뭐 체인으로 쫙 네. 이끌려져 있는 그런 산업군들은 네. 그나마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가는데 네. 어떤 독립적인 네. 어떤 전문성을 보는 전문 기업들이 네.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돼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어떤 일본과의 어떤 기술 경쟁, 기술력에 대한 어떤 제품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랄지 네네. 독일의 특정 기업의 어떤 해당 제품의 기술력만 가다 보니까 어떤 제조 환경에 그런 제품들을 어떤 그 만들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프로세스도 가지고 있는데 네네네. 그걸 좀 고도화하는 데에는 어. 약간 좀 늦지 않나 오케이. 그런 것들이 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텍 파마 얘기 좀 들어가 보죠. 네. 여기가 에스텍 파마 공장입니까? 네, 저희 그 화성에 있는 저희 네. 공장입니다. 전체적인 조망할 수 있게끔 나타나. 네네.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저희가 음. 내부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사항들을 네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에스텍 파마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에스텍 파마의 가장 큰 목적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면서 앞선 미래에 저희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이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그 경영진의 어떤 에스텍 파마도 그러면 중국이나 네. 인도라든지 네. 그런 이제 중진국이나 네. 중국을 이제 중진국을 할 수 없는데 네. G2니까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위협을 느끼십니까?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네. 그래도 다른 산업보다는 어. 약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역전될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내재돼 네, 있고 네. 어떤 시장의 규모가 저희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인사팀에 네. 과장 뭐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거 갑자기 네. 뜬금없이 왜 나온 거예요? 스마트 예, 팩토리에서? 저희가 네? 이제 추진 전략을 이제 세우고 앞으로 계속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고우성 이제 PD님께서 이제 했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그쪽 자리 갔을 때 네.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대부분 다 전략 기획이나 아니면 어떤 IT 정보 전략 또는 어떤 공장 쪽에 있는 어떤 생산에 대한 기술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 중에 인사팀이라는 분이 아. 소개를 하면서 도대체 저희 궁금했죠. 왜 인사팀이 스마트 팩토리에 오지? 근데 너무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네. 본인이 여기 왜 오게 되는지를 이제 말을 들으면서 이제 신선한 충격을 얻었죠. 네네. 인사팀에서조차도 스마트 팩토리를 왜 해야 될지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사팀이 할 일이 별로 없나요? 이제 이거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네, 네. 아니, 당연히 바쁘실 테죠. 오케이. 인사팀이란 역할 자체는 이제 기업의 채용과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이제 기업의 교육을 관리들을 총괄하고 전략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인사팀은 앞으로 지금 우리 조직을 보니까 그 조직 내에서 어려움이 있다. 뭐냐면 공장과 경영 그리고 어떤 경영 지원 조직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에 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왔고 네. 그리고 배우고 배워서 우리 인사팀이라는 조직이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네. 가교 역할을 하고 그의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관련 부서에 전파해 주기 위해서 왔다. 야, 거의 뭐 진짜 특 S급 인재네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네. 야, 인사팀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과연 관련성이 높은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네. 좀 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2017년 재작년에 네. 독일 네. 갔다 오셨나 봐요? 뭐 했지? 네. 독일을 또 갔다 오셨네. 이제 그런 이제 충격적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이제 저희 대표사님께서 이제 그 코스닥 협회에서 네. 이제 그 정도 준비를 계속 해왔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아니 코스닥 상장된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야, 독일의 선진 사례를 좀 배우자. 네, 그런 측면으로 이제 다 지금 대표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 독일 가보시니까 네. 독일은 이제 강소기업들의 네. 굉장히 강소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돼 있다 그러는데 네. 실제 만나 보시니까 네. 뭐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랑 중소기업 뭐 네. 강소기업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똑같잖아요. 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이제 이 장표 한 장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네. 알았어. 근데 네. 제가 느끼는 말을 좀 네. 간략히 이제 네네.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저희와 다르게 이제 제일 한 줄로 나와 있지만 기업과 네. 그리고 기관과 정부와 네. 그리고 기관들이 R&D 이제 관련돼 있는 어떤 정부 기관들 다 뭉쳐가지고 하나씩 산학연이 진짜로 산학이 산학이 잘 진짜로 됐구나. 뭉쳐서 협업하고 노사 간에 네. 그것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돼 있어요. 네. 정말 부러웠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제도나 모든 것들이 그 가지고 있는 고용이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네. 지금 카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관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리딩하는 것들 그렇죠. 당연히 거기와 저희는 역사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했지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부러웠고요. 그것을 단순히 기업의 중소기업이 알아서 스마트 팩토리를 뭐 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부나 관련 단체, 컨소시엄 그리고 기관들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 솔직히 저희 어떤 산업 업종 인더스트리의 특징 중에서 더 잘 돼 있는 데가 솔직히 많았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분포도가 상당한 데가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아우디도 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지멘스도 갔습니다. 이제 그 어떤 미래의 어떤 전 세계 글로벌에서 탑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네. 같지만 특정 부분에서 저희도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독일이 당연히 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그런 이 정부나 모든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국가적인 국가적인 어떤 플랫폼이 완전 인프라 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제대로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적인 저희가 이제 좀 배워야 될 사항이었고요. 이제 각 단위별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본다 그러면 저는 그때 느낀 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에 좀 더 노력을 하면 제가 이제 갔던 그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이나 이제 다 이제 뭘 느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몇 번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독일에 많이 뒤쳐져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준비하고 노력을 하면 네. 독일을 더 뛰어넘지는 못할 건 아닐 수 있겠다. 네, 네. 넘어올 수 있겠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주면서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갖춰줄 수 있는 것들, 네. 그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일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네. 이런 말 들으면서 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우리도 좀만 잘하면 한국 우리 금방 뛰어넘는다.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걸 혹시 중국에서 토크를 하지 않을까? 네.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특정 업종에서는 벌써 많이 이제 그렇죠. 네. 거기는 자본도 충분하고 네. 시장도 충분하고. 자, 두 번째 이건 뭡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랩 규모로 만드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저희 현재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ES나 POP 등등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뭐 PLM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현재 우리 공장 상태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보기 위해서 접근 전략을 이제 현재 공장에서 어떤 다양한 센서, 기존에 있는 센서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를 통합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정부에서 저희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접근해서 하려고 좀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요소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라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네네. 이제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뒷단에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시설 관리라는 부서가 있고 안전 환경이라는 부서도 있고 이제 그런 관리를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메인터넌스 측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도 그 동안에는 이제 그냥 근데 모니터링만 했지 그걸 분석한다는 것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접근이 이 아까 랩 규모로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마찬가지고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분석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환경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요소별로, 네. 각 요소 거점 요소별로 네. 데이터를 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지, 네. 일단 이것이 일단 기본이 되겠네요. 네. 이제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돼 있고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형태로 분석할지도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데 네. 예, 이렇게 좀 고민해서 만드는 사례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희가 현재 그 개발을 거의 이제 그 저희 파일럿 규모로 했던 이제 야드탱크 모니터링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네네.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돼 있는데 그럼 그 부분들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지금 기관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면 어떤 센서를 개발 R&D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센서 관련돼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의 그런 이제 수석 연구원님과 이제 서로 이제 미팅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아직은 저희가 복합 센서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복합 센서도 웬만한 복합 센서들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중국이나 많이 공급이 돼 있고 그 뭐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색들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가격도 상당한 수준의 이제 그 저가로 좀 네네. 공급된 수준도 있고 이렇게 국가기관, 뭐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네. 애출연 이런 데랑 같이 이제 협업을 네. 하기가 네. 중소기업이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쉽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커뮤니티에 그런 소속해서 네.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제 방송을 보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온라인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직접 발로 가서 만나고 또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 있는 분들과 이제 직접 만나서 네네. 네, 그렇게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단체나 커뮤니티 그런 데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솔직히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기업이면 네. 필요한 솔루션을 이제 업체에 얘기해서 그렇죠. 전화해서 좀 와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런 것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같이 서로 공동으로 만들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접근 전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발로 뛰어야죠. 이제 네, 가서 네. 만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 전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킨스미디어나 이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른 대기업의 SI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SI 했고 실제 특정 어떤 기업의 그 품질 관련된 고도화 사업 글로벌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이제 이 대표분과 아니면 그 개발 역량 하시는 분들과 네. 같이 앉아서 이제 난상 토론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어떤 개발되는 것들 그래서 정말 같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개발을 해서 저희가 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비즈니스도 해보자.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피드백을 계속 제공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자일 소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아직은 저희가 이제 분석 단계까지 레벨이 네.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대표사님도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전략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보고 설명해 드렸어요. 저희 네. 앞으로 이렇게 갈 거고 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에자일 소다가 필요합니다. 좀 부탁할 때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스파클링 소다가 이제 해당 플랫폼이거든요. 네네. 이 스파클링 소다를 이제 저희 환경, 이 프로세스 기반의 환경에 맞춰서 좀 할 거니까 네네. 그때 가서 서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분들은 충분히 이제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데요? 왜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아, 그런 데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어디 하청업체가 아니라 네. 다 전문성 갖고 있는 기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까 네. 뭐 HD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면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다양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있는 것 잘 말씀하실수록 예. 이쪽도 그거에 신뢰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가 뭐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순히 저희가 뭐 쓰고 써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걸 같이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전 저희 설명 안 했는데요. 네네. 예, 여기 비전 중요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표분과 같이 이제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술 한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고 저희 이제 모임에는 지금 바쁘셔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도 들어가 계세요. 네네. 근데 정말 중요한 업체예요. 예, 상당한 제가 이 업체를 소개를 못 드려서 정말 안타까운데 네네. 예,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전 분야에는 전문성이 탁월하고 네. 이 업체만 소개하는 부분도 한 1시간 걸리지 네네. 않을까? 나중에 혹시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거 근데 오늘 스마트 팩토리인데 네. 갑자기 비밀번호가 나오고 네.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 네. 다른 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좀 스토리가 좀 긴데 네. 대부분 다 우리가
패스워드라 하면 뭐 얼마, 내 생일 뭐 등등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보안 쪽에 이제 인증 심사원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에 인증 심사를 하거나 이 보안 쪽에 많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패스워드가 항상 걸려요. 인증. 네.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또 써야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 하면 우리 기업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밖에 가서도 우리 회사의 상태를 봐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걸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아이디 패스워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할? 단말기는 어떡하지? 그럼 특정 PC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회사 와서 내에서만 볼 수 있게끔 해? 그럼 진정하게 스마트 팩토리일까? 그런 고민 와중에 이제 그 아이돌이라는 네. 이제 그 이제 패스콘이라는 업체가 있고 아이돌이라는 네네. 어떤 이런 인증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One ID and All Password라는 분들인데 네. 다음 장에서 네네. 어떻게 해결하는지 동영상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건 한 1분 30초 된 거예요, 영상. 네, 예. You know what? There's something that always drives me crazy. Passwords. 잊어버리고 시간도 들어갔고 SM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죠. 손해보. 네. 그래서 패스워드 Now 특이한 것도 많이 you're in luck. Here's an innovative solution for you. PassCon and Idle. Riding a bicycle. Hours. Playing basketball. Three-pointer. Riding a bike for 2 hours. Basketball and three-pointer. This incredible technology uses photos to ensure perfect security. This is PassCon's Secure Icon Key. Now you can easily and securely log into Idle. Go anywhere with Idle with just one touch. No more inputting passwords. No more memorizing. Let's be happier with Idle. One ID and all passes. Idle. 네. 네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원 아이디 하나로 패스워드로 다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다음 장에서 그러면 설명드리면 이 공개키 기반 구조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링크를 만들어서 특정 단말기에서는 이제 못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자연 난수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해킹이나 모든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제 UI가 바로 이 내가 원하는 이 사진만 하나 선택하면 돼요. 이걸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뭐 자전거 3시간, 뭐 축구 5시간은 내가 어떤 패턴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손쉽게 내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바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이제 이런 멀티팩터 전자서명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해킹이나 왜냐면 이게 다 조합이 돼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이 PMS라는 솔루션에 들어가 우리 스마트 팩토리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안전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우리 스마트 팩토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판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잉크가 없거나 또는 서명이 다르거나 또는 우리가 뭐 아무리 내가 패스워드를 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패스워드 알면 어떻게 돼요? 바로 로그인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패스워드 알아도 디지털 잉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개인 키에 대한 서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증이 그렇게 안 되면 인증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안전한 저희가 보안에 강력한 인증 모드를 저희 스마트 팩토리 개발하는 플랫폼 안에 바로 또 어떤 것들입니다. 진짜 이게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잘 활용되려면 적어도 이제 뭐 인터넷 뱅킹 정도의 보안 체계, 그죠? 인증 체계 같은 것들이 돼야지 단순하게 진짜 그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저희 회사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생산 현장 돌아가는 모든 아까처럼 뭐 야드탱크 그리고 생산자 플랫폼 반응기 돌아가는 것들 보는 것뿐만 아니라 컨트롤까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는 IoT가 되면 컨트롤까지 가능한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다고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만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증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개발을 네네. 하는데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중요한 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가 이제 아.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아까 그건 네. 해외 업체인가요? 아니 국내 업체입니다. 근데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 네, 저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궁금하신 네네. 분 있으면 이제 네네. 고성 PD님한테 이제 네, 이게 네. 댓글 네. 남겨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업체 이제 네네. 소개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실제 에스테파마의 네. 분야별로 어떻게 정했는지 말씀해 볼까요? 예, 관점별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전체적인 큰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에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접근했던 전략이 전 시간에 이제 ERP 사람이 말하면서 했던 것이 이제 야드탱크 모니터링입니다. 저희가 네네. 이제 이걸 현재 그 전체 시스템의 고도화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제 올해 이제 그 R&D 사업을 통해서 실제 분석 모듈까지 접근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단순하게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쪽 산업, 이 야드탱크 관리하고 있는 용매라는 업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차에서 기름을 넣게 되면 기름은 보통 얼마 있는지 게이지로만 보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갈지, 어디 가면 얼마 정도 소모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머릿속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이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실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름은 아니지만 이제 용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제조 현장에서 쓰는데 그렇게 머릿속으로 한 사람이 판단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네네. 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이게 뭐 이렇게 차에 주유하듯이 쉽게 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네네. 그래도 이제 그 뭐 최근에는 이제 바로 뭐 연락을 하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오긴 오지만 우리 어떤 생산 계획이라는 게 그럼요. 이런 용매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 사태들이 그렇죠. 예, 종종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면 네. 그게 다른 비용은 업체들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다른 대안도 있고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뭐 그래서 저희 총 네네. 8개의 뭐 탱크가 있어서 반씩 A동, B동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짜 네. 에스테파마처럼 네. 이런 장치 산업, 네. 공정, 네. 관리 이런 쪽은 이런 이제 재고에 대한 네. 구매 예측 시스템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맞습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크리티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용에 관련된 사항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 뭐 이제 원료가 이제 해당 용매가 입고되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장표 네. 오른쪽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까 소규모 랩이라는 표현이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화면들은 이제 거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 네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제가 어제 설명을 했어요. 네네. 저희가 네. 알고 있는 네. 이제 대형 이제 제약사에 계시는 이제 분한테 이제 제약사나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도 좀 필요할 것 네, 같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원료약품 회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저희가 단순히 모니터링이 아니거든요. 네네. 모니터링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챗봇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가 보통 어떤 원료나 구매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ERP에다가 네. 얼마 입고됐어요? 어떤 품목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그냥 안에 챗봇 기능이 있는 것이 판단해가지고 얼마 정도가 입고가 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네. 자, 입고가 된 다음에 얼마가 입고됐어요. 그리고 사용했으면 어디에서 얼마가 사용했어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네네. 예. 그런 챗봇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그 랩 규모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실제 현장에 적용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한 2번 하면 여기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네. 어떤 화면이냐면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용매의 타입이 한 4가지가 이제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그 자료입니다. 네. 이제 에탄올, 아세톤, 뭐 에탄올, 톨렌이 있으면 이게 어떠한 공정이나 어떠한 저희가 반응이나 어떠한 장비 쪽에서 사용량이 이 두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어떤 뭐 시스템이건 리스트로 보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를 딱 보시면 이제 다차원으로 보는 거네. 그러니까? 예, 다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제품명을 가렸어요. 왜냐면 네. 저 제품명을 보면 어떤 제품 얼마만큼 생산할지 네네. 약간 예측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빼놨고 네. 저희 끝에는 저희 제품이에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어떤 용매라는 자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쓴다는 것은 바로 설비의 가동률이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바로 중간에 그리고 이 공정이라면 이 공정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돌아오는지 알 수 있어요. 두께를 네, 볼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 만드는지 썼어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조모님 시청자 네. 조모님께서 네.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정말 놀라운데 네. 이거 AI 기반을 만든 거냐고. 아니요, 지금은 AI까지 안 가 있습니다. 지금은 AI까지 안 가 있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가려고 지금 저희가 네. 학습 데이터를 네. 또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 AI 같은 게 들어가면 네. 예지까지 다 될 것 같아요. 예지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 예측이 이제 그런 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구매 예측 안에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원래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 데이에 이제 뭐가 있냐면 ERP에 생산 계획이 들어가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소요량이 예측이 되겠죠. 이제 네네. 거기 안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외로 쓰는 게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척용이랄지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있는데 네네.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음. 그 이제 알 수 있게끔 이제 그 AI를 이제 네네. 올려서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온도 습도 아까 그 네. 거기에 있는 온도 습도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접근 전략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단위 모듈 단위로 접근한 다음에 그걸 통합하는 형태 구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온습도 관리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온도라는 것은 습도라는 것을 관리한다 그러면 이제 공장의 전체적인 걸 또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전체에 대한 공장이 어떤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외부 온도, 내부 온도가 다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제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네. 그러면 그 영향성들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뭐 엑셀로 이제 보통 정리돼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네네. 그 모니터링이 또 특정한 어떤 위치의 온도만 있겠죠, 또.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상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가 그렇죠. 네네네. 안 되잖아요. 그건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통합해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위치의 색상별로 또 볼 수 있고 이것은 대표적인 제가 한 샘플로 제가 뽑은 건데 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네. 트렌드가 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20 뭐 몇 도로 관리되고 있다가 어느 네. 순간부터 갑자기 뚝 18도 뚝 떨어졌어요. 네네. 네, 습도가. 네. 그리고 온도는 이제 최저 온도 높은 네. 온도인데 이게 보통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상한선 하한선 관리를 해요. 스레시홀드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범위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패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일반적인 알람이나 모니터링은 네. 일탈이나 어떤 문제가 경보가 됐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내부 있는데 바뀐 것들은 안 알려주죠. 네네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하나의 아. 그래프로 보면 아, 네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 그 챗봇 안에서는 우리가 보여줘서 이제 알 수 있게끔.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네. 뭐 2020몇 년도는 인공지능까지 가는 거네요. 네. 네.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현재? 아, 여기서? 지금까지요? 네. 지금 와 있는 것은 네. 좀 말씀드리기가 이게 너무 이게 한 장표에서 쉬운데 네. 저희가 특허 출원 하나 지금 거의 돼 있고요. 출원돼 제가 지금 있군요. 오늘 특허 검토가 다 왔는데 네. 하나가 지금 돼 있고 이제 출원이 이제 다음 주 정도 될 예정이고요. 네네. 제가 다른 회사가 좀 차별화되게 이 플랫폼 만드는 기술의 어떤 그런 특허도 돼 여기서 있고요. 에스텍 파마 네. 오른쪽에 보면 IT 네. 개발회사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저거는 IT 개발회사 같이 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한 협업이 되고 아, 있습니다. 협업이요. 예, 네. 저희 회사에 같이 좀 상주도 하고 있고요.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같이 이제 코어할 수 있는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같이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보통 우리 기업체들 네, 뭐 IT 개발회사 전문회사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그렇죠. 서비스 산다든지 네.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받잖아요. 예, 그거하고 네, 지금 에스텍 파마가 그 지금 하는 거는 네. 에스텍 뭐 돈을 주실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죠. 제품이나 서비스 받을 같이 합니다. 건데 네, 기존 다른 회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에스텍 파마의 어프로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저희가 어떤 개발을 요청한다랄지 SI건 어떤 시스템이건 솔루션이건 네. 요청할 때는 보통 RFP를 띄우잖아요. 그럼 RFP 없으면 어떻게 돼요? RFP 없으면요? 네, 뭐 추가 개발 요청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죠. 개발회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 개발하면 돈을 내야 그렇죠. 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 안 했던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네. 하는 거죠. 예, 예. 그 차이입니다. 아 그 능동적으로? 차이입니다. 네. 아 야. 자, 보세요. 저희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할 거고 네. 그리고 개발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않더라도 더 많이 저한테 말해줍니다.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아. 그러면 제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얘기를 않더라도 저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자, 이쪽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 고려할 때에는 좀 챗봇이 예를 들면 챗봇이 이러이러한 그 인벤토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IT 개발적인 측면은 저보다 그분들이 더 전문가예요. 네. 그리고 다른 SI에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많이 낮추고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산학연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여기에 황 부장의 비밀이 있었네.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사실 작은 기업을 경영하더라도요. 네. 사실 그 직원들한테 네. 야, 주인의식, 네. 자발적 참여, 그걸 그렇죠. 굉장히 요청하잖아요. 위에서 탑다운 근데- 내리죠. 근데 안 하죠. 보통 시키는 것만 하죠. 보통 네. 일반적으로.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돼 있고 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너 좀 뭔 일 하니? 너 왜 하니? 그렇죠. 위에서건 옆에서건 다 얘기하죠. 또 밑에서건. 그 근데 왜요? 그거를 네. 이제 자발 참여를 이끈 건 네. 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를 기업 간에 조직도 쉽지 않죠. 야, 이거를 정말 힘.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런 기업 전문 기업들도 에스텍파만을 단순하게 아까 말한 우리한테 뭐 계약의 뭐 값이 아니라 네. 어떻게 우리 제품을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시니까. 또 산학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뭐 하시는지 아세요? 음. 용어 정의부터 합니다. 네네. 용어 정의가 이제 다르고 다르거든요. 네네. 그럼 용어 정의부터 하자고 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그러면 네네. 오케이 그래죠. 용어 정의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범위, 이제 권한 책임. 네네. 그럼 너희는 연구하니까 뭐만 해. 그럼 딱 그것만 해요. 네. 자, 너희는 이제 기업이니까 뭐만 해. 넌 대학이니까 이것만 해. 이거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나중에 네. 요즘 다음번에는요. 네. 이게 기술 얘기하지 말고 네. 여기 이제 개발회사 있잖아요. 같이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네.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런 이제 협업하는 네. 그런 방법? 노하우도 있잖아요. 네, 방법론들. 있죠. 예, 있죠. 이거를 지금 그 수요처들도 네. 잘 알아야 되고 네. 또 전문 기업들도 네. 수요처를 단순하게 우리 제품을 파는 네. 그런 팔고 땡치 그런 걸로 보지 말고 네. 같이 우리 제품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네. 서로 그런 관점들을 한다면 맞아요. 네. 굉장히 뭐 대부분 다 제품을 납품하고 유지보수 한 그렇죠. 1년, 뭐 6개월 해서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근데 끝난다고 그게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지보수 계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뭐 첫 번째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네.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심 있는 분만 관심 있고 관심이 대부분 없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네네. 야드탱크나 온수도 모니터링 개발했던 단위 모듈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저 진짜로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이게 어떻게 바뀔 건지를 보여주면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게 다 컨센서스가 되고 그러면 저희 주식 바로 사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이 나무를 왜 심는지까지 알고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을 알면 네네. 정말 뛰어나고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네. 네. 자, 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뭐 얼마나 기사보니까 네. 몇 조를 쓴다고 그러던데. 네,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거기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중견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과감하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이제 올해 많은 이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추천 나온 것처럼 SM 네네. 플랫폼이나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SM 플랫폼에 가시면 되고 네네. 다른 어떤 그 산업통상자원부나 그 미래부나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그 현재 올해 2019년에 이제 18년에 이제 성과로 나타내고 19년 계획으로 잡았던 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네네. 꾸준히 반향을 나온 겁니다. 공장 혁신 쪽에서는 네. 50% 스마트화 달성을 위해서 이제 3만 개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로 이제 이렇게 잡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도 육성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소프트 개발 기업 육성 없이 다 외상을 그렇죠. 하다가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들어간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만들어줘야 이제 소프트도 상당히 이제 개발 업체들도 역량도 늘어나고 저희가 뭐 왓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알파고처럼 그 네.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저희 나라에 전문화되어 있는 이쪽 분야를 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IT 기술 기업들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산단이나 이래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런 일터 혁신, 사람 중심의 어떤 일터를 만들기 위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이나 지역 단위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좀 계획은 좀 잘 잡아놓으신 것 잘 같아요. 잡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천의 문제네, 실천. 실천해야죠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세부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3만 개로 확대한다는 것들, 그리고 설비 투자 지원금을 이제 2조 원 정도로 이제 지원해준다는 것들.
그리고 3천억 규모의 이제 펀드 조성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간에 이제 그 퇴직한 우수한 기술 전문가분들을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선발해서 한다는 것들.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잘 전문가들을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중소기업의 특성을 좀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 산업군의 전문 분야들이 잘 매칭이 돼야 되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전문성은 매우 높은데 이 관련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약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어떤 틀에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우수한 것들을 좀 그 기업에 좀 충 맞추려면 그 기업의 어떤 업종의 특성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되면 좀 괜찮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어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 그 기업에다가 뭔가 서비스를 할 때 그 기업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피드백 그것을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꾸 뭔가 그 사람들도 개선이 되게 정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들을 저희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참 그거를 좀 뭔가 모바일로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설문하신 분들 설문하시고요. 또 이제 그 댓글창 맨 우측 하단에 아마 제품 문의 있는데 오늘 제품은 아니지만 여기 에스테과 황성호 부장님하고 좀 이제 나중에 한번 뭐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메일로 한번 하고 싶은 분들은 제품 문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연락이 한번 회장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그래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짜 지금 계속 그 뭐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그런 스마트 팩토리 말고 이제 ERP 쪽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광노우님, 스마트 팩토리는 고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근무한 사람이 스마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 해야죠. 이게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진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상황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과정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만드는데. 근데 과정을 모르고 나중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전반적인 스마트 팩토리 환경들을 다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하지 못하면 그렇죠. 난감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장님이랑 토크를 나누면서 매번 느끼는 건 뭐냐면 스마트한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면 사람이 유연해야겠다. 그리고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겠다. 진정한. 이래야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잘 하는 거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예전처럼 그냥 시키고 지시하고 하라는 대로만 해. 뭐 이렇게 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루가 말 거 아니에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많은 정보들도 보고 판단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질문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실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시키는 일만 하는 어떤 조직에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고도화되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강일님께서 아까 비전 업체에서 궁금하다는데 아까 그 머신 비전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강점 하나가 뭐예요? 머신 비전 업체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가장 큰 강점 딱 하나. 딱 하나? 그 업체의 이름을 알면 아는데 그걸 알려드리면 제가 그분한테는 아직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해. 뭐 강점 뭔데요? 딱 하나. 저기 쉽게 설명하자면 딱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해도 되나? 아니 그냥 일반적인 그 회사가 존재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이제 카메라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떠한 물체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그게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줘요. 예측까지? 저도 그 깜짝 놀랐어요. 추정을 하는 거네. 추정이 아니고요. 예측이 돼서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제가 업체를 말하면 그 업체가 그 업체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임성훈님께서는요. 스마트 팩토리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한 뭐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그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뭐 어떤 공정이나 아니면 생산 공정, 품질 쪽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실제 어떤 그 부서나 거기서 느끼는 것보다는
기업의 전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핵심 기술이 뭔가를 빨리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적용을 시켜가지고 마찬가지로 노하우로 가지고 계셔야 그 데이터가 나중에 우리 핵심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한다랄지 네. 기술력을 높인다랄지 거기에 쓸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네. 우리 기업과 다른 기업의 경쟁력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네. 김범식님, 스마트 팩토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요. 이게 단계적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조, 데이터 수집 등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을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 여기 좀 질문은 하나인데 안에 네. 내용이 네네. 너무 많네요. 네네. 일단은 이제 뭐 네. 단계적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단계적인 네. 적용밖에는 없고요. 없죠. 네. 실제 그 단계적인 적용할 때 비용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 사업이 있고 또 R&D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는 게 제일 좋고요. 단계별로 할 때 이게 R&D인지 스마트 공장의 어떤 지원 사업인지를 네, 네. 성격을 구분을 나누셔서 하시면 비용 절감 효과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네, R&D 사업은 정부에서 한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스마트 공장 사업은 50%를 지원해줘요. 네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 R&D 사업은 순수한 R&D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고도화 측면을 고려한 부분들을 해당 IT 기업과 맞춰서 이제 만들면 되고 네. 스마트 공장 쪽의 사업은 어떤 솔루션 도입이나 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접근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스마트 팩토리 공정할 때 센서도 사야 되고 그리고 관련되는 부다 PLC 등등 많은 서버도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기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는 스마트 공장으로 접근하고 네. 우리의 고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와 IT 기업이나 어떤 R&D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과 컨소시엄이건 만들어가지고 R&D로 접근하시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비용 절감 그리고 R&D로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산출물들은 적절하게 쉐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각 산업별로 전문화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화된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가면 제가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스템 만들면서 그게 우리 관련되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는 글로벌로 예,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네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범식님은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선 IT 담당자들은 준비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네. 첫 번째로 그 우리 기업에 가지고 있는 생산, 연구,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의 가치는 어떤지를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비즈니스의 네. 본질을 파악해야 되겠네요. 네,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게 단순한 본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기업의 경쟁이 각 요소가 다 경쟁력일 텐데 네네. 어떻게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면서 네. 거기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실제 뭐 저는 솔직히 전문가 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안 들어가고요.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지금 아까처럼 그 패스콘이나 아이돌처럼 이 각 부분에서 전문화된 기업들을 만나보고 찾아보고 그런 커뮤니티나 해야 됩니다. 네. 뭐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송원주님,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적인 측면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내부 외부가 결국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 네. 외부 침입 및 이상 발생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도 궁금합니다. 아, 그건 제가 이제 그 IT 뭐 기업에 이제 했으면 당연히 궁금할 사항들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ISMSP라는 이제 ISM에서 PIMS라는 인증 심사원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대기업의 공공에 이제 심사를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 보호 수준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네네.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들을 좀 약간 전문화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스콘이나 네. 그 외 다른 기업들의 보안 전문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안에 따른 다양한 뭐 DRM, 뭐 DLP 그리고 어떤 방화벽 관련된 전문 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수준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외산도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은 쉽게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는 저희는 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 업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네, 것들이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질문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일님은요, 어떤 분야부터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효과가 들어갈 분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네, 업종마다 다른데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더탱크를 선택했던 배경에서는 저희는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했던 네네.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ERP나 이제 대부분 다 기업의 ERP가 있고 MES가 있고 뭐 WMS가 있고 이제 네네. 림스라는 실험실 관리 그리고 뭐 어떤 품질 관리하는 QMS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디테일이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 해당 그 큰 이제 그 제약회사 담당분과 했을 때 그분도 얘기하면서 저희 거 야더탱크를 보더니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겠네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그 필요한 분야를 그 기업의 환경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산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첫 장표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산업인지를 네네.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봐왔으니까. 최상일님, 뭐 지금 시간 되시면 뭐 빨리 좀 댓글에다가 어떤 산업에 종사하시는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야인지 네네, 뭐 그쵸. 자동차 부품인지 네, 엔지니어링인지 구체적으로? 예, 네네. 선박인지 네. 뭐 조선인지 뭐 자, 등등. 임성훈님께서는요,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에 대한 컨셉을 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네. 잘된 전략인 것 같아서요. 그 뭐 이제 처음부터 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긴 게 아니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략을 수립할 때 그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 전문가분들과 많은 이제 좀 저 마찬가지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 네네. 앞에 계시는 이제 고우성 PD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정리는 했지만 그걸 잘 디테일하게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컨셉도. 근데 네네. 마찬가지로 이 임성훈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제 네. 소개를 해주시면 거기에 좀 맞춰서 제 첫 장표 한 장이 너무 네네. 중요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요. 오늘 요 자료는 발표 네. 자료는 나중에 공유가 될 아니요, 공유가 안 죄송합니다. 되는 거죠? 네. 네네. 나중에 다시 보기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기를 보세요, 임성훈님. 네. 다시 네. 보기 보시고요. 네네. 최상일님께서 아까 분야가 네. 조선 분야입니다. 조선 분야. 조선 분야요? 네네. 아까 조선 분야인데 네. 그때 어디부터 적용하면 좋을지 조선 분야에서. 조선 분야는 제가 이제 그 R&D 평가 쪽에서 봤었을 때 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그 AR, VR 쪽으로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조선 분야는 제가 인더스트리 중에서 제가 제일 취약한 네. 부분입니다. 꼭 네. 집어서 말씀드리면 네. 저도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네. 오케이. 예, 그 특징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현대중공업을 네. 그 보안 관련돼 있는 사항하고 그 해당 그 문서 중앙화 그리고 EDMS 솔루션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가서 거기 업체의 상당한 부분들을 좀 파악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좀 지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네. 네네. 자, 김범식님께서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 목표를 잡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비용 절감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생산에 따른 불량률이 줄어든다든지 같은 도입하면 바로 눈에 띄는 게 어떤 보이는 점 같은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 이 관점을 보통 물어보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R&D 평가나 스마트 팩토리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도입에 대한 효과성을 거의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MES나 POP 그리고 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었을 때 뭐 시간 네. 그리고 불량률 감소 네. 거기만 접근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성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고려할 때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MES건 WMS건 어디에서 접근하냐면 코스트하고 머티리얼만 접근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아까 저희 공정 관련되는 사항에서 공정의 예를 들어서 정제수랄지 그 폐수 네. 그리고 각 공정별로 있는 설비에 대한 우리 제품의 흐름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관되는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아까처럼 온도만 보더라도 온도 하나에 따라 가지고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 하나라도 본다고 그러면 단순히 우리 눈에 띄는 품질뿐만 아니라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알겠습니다. 네. 자, 김범신님께서는 아까 그 오프라인 커뮤니티 네. 강조하셨잖아요. 네. 지금 활성화된 오프라인 커뮤니티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 예.
만드셔야 됩니다. 아, 만들어야 돼요? 아, 힘들어. 아, 이거 힘들다. 아니면 황 부장님이 하는 커뮤니티에 알려주세요, 좀. 거기 꼭 같이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아, 거기요? 예. 이제 대표님께서 만드시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잘 없나 보죠, 지금? 네, 많이 있진 않아요. 아. 또 온라인은 많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온라인 많이 자, 보세요. 있나요? 온라인 많이 있어요? 네, 온라인 있는데 예. 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가 있어서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랄지 아니면 네. 어떤 것들을 충분히 같이 서로 오픈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어떻게 돼요?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든지 이제 근데 나중에 또 그거 얻었다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접근 경로가 한두 업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렇죠. 작다 보니까 특정 판단 분야, 기준도 특정의 그렇죠. 네, 이게 쏠리게 좁아집니다. 되죠. 그래서 쏠리게 되고 그걸 어떤 뭐 도입하건 어떤 그걸 적용했을 때 네네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폭넓게 접근하시고 네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문제 해결에 위해 도움이 안 되지만 네네. 그런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그런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제가 어디다 커뮤니티다라고 직접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제가 참여해서 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5시 6분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네. 또 부장님 또 워크숍 가야 되고죠. 네. 자, 마지막 말씀 맞추고 가죠. 네네. 아 제가 좀 시간이 좀 짧아서 아니 오늘 충분히 지나겠어요. 네. 아 네네. 그래요? 네.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드릴 게 많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네.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좀 준비를 네. 좀 저도 좀 충분히 한다 했지만 좋았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이 설명할 수 있게 하고요. 네.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도 이제 앞으로 네네. 계속 파이팅 하시고 2월달에 뵙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 황성봉의 IT 제가 그냥 IT 운영 제가 지었어요 이름을. 네. IT 운영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그 전문 기업의 전문가들이 보통 토크한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같이 실제 사용 기업에서 이런 어떤 전문가 관점에서 사용 기업의 관점에서 이런 운영의 여러 가지 포인트들 또 경험한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는 이런 관점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토크아이티에 보면 쭉 다음 주에도 여러 방송 다양한 주제로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리마인드 받으시고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 참여해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